지금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세무 상담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재산이 전부에서 15억이에요. 그럼 세금 10억 맞으면 어떡하시래요? 견딜 수가 있냐고요. 가정이 파괴돼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들의 세무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국내 최대의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인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법인 다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다주택자도 많으시겠지만은 사실 1주택자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무상담 받아야 되나요? 그냥 네. 비과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양도를 하신 분들 중에 전부 황당한 과세 사례 받는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께서 원래는 내 집을 팔고, 그게 이제 파는 집이 40억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집은 12억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매수자가 세입자를 먼저 좀 내보내려고 잔금을 좀 땡겨서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10억을 10일 정도 땡겨서 잔금을 줬는데, 그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세무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피스텔 한 채가 더 있었던 거죠. 어떻게요? 네. 그 주택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돼서 세금이 중과세가 돼갖고 11억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고, 그냥 같은 날에 사고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착하게 10일을 땡겨주다가 이렇게 세금 폭탄 맞은 사례죠. 잔금일 그 부분을 결정하실 때 고려를 못 하셔가지고 양도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 시기를 조정했으면 얼마까지 안 낼 수 있어요? 세금 한 1억 5천 정도? 예, 1억 미만 내외 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럼 한 10배? 네, 그렇습니다. 10배 정도 낸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세무 상담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 재산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재산이 전부에서 15억이에요. 그럼 세금 10억 맞으면 어떡하실래요? 견딜 수가 있냐고요. 가정이 파괴돼요. 거꾸로 서민들은, 나 같은 서민이 무슨 세금을 내가 탈세도 안 했는데 왜 세금 나한테 때리겠냐, 난 투기꾼도 아닌데, 선량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법에는 절대 투기꾼과 선량한 분하고 구분돼서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요새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좀 많이 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요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서도 네. 좀 사고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깁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삿대의 주택 형태와 또 보유하고 있는 형태와 양도하는 형태가 다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종전주택은 예를 들어서 구축이잖아요. 구 아파트. 옛날 아파트는 내가 60제곱미터짜리였어요. 그래서 재건축 후에 공사가 끝나면 이제 신축 아파트 85제곱미터로 바뀌잖아요. 세법 적용이 다 달라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는 부동산인 상태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 버리면 입주권 상태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데, 이제 제일 주의할 수 있는 일은 주택인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양도를 했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취득했는데 파는 거는 권리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샀을 때는 주택이었는데 네. 팔 때는 팔 때는 권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가장 그중에 큰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주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변해버리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입주권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관처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택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대로 예, 그대로 살고 멸실 안 되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멀쩡히 살고 있던 집이 아니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누구도 잘 몰라요. 예, 전문가들마저도 잘 몰라요. 이게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황당한 과세 사례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에 지금 반포에 아크로 리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2005년도 5월 아마 16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는데, 그때는 법이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지만은 그때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16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는데, 한 분은 2005년 3월 달에 샀고, 한 분은 7월 달에 샀어요. 아, 똑같이 예. 앞뒤로 사셨네요. 예, 앞뒤로 샀어. 이게 3, 4개월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아마 16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준공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2005년도에 사가지고 2017년에 팔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2005년 3월 달에 산 사람은 뭘 샀어요, 그러면? 주택을 사셨죠. 주택 샀죠.
그 사람은 보유기한 기산이 2005년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17년까지 1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6억에 사가지고 26억에 팔았는데 세금 나게 한 8천만 원 낸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 7월 달에 샀다는 분, 예, 이분은 그게 이제 권리를 샀잖아요. 그렇죠. 아까 중공 언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16년 8월 달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8월 달부터 기산해가지고 17년에 양도를 했으니까 2년 보유가 안 돼버리죠.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세금이 8억이 나왔어요. 10배가 나왔어요. 10배가. 일반인들 잘 모르셔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좀 공정하거나 평등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죽을 때 순서가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죽을 때는. 그렇죠. 네, 반드시 남자가 먼저 죽어줘야 되는데